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희장입니다. 벌써 또 이게 토요일 새벽 아침이 이제 밝아오는 것 같아요. 아직 어두컴컴한데 날이 좀 싸늘합니다. 싸늘하지만은 또 일찍 일어나신 분들은 딱 6시 일어나요. 토요일이든 뭐 일요일이든 간에 변함없이 딱 기상하십니다. 알람 설정하셔서 일어나셔서 천희장과 같이 함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지런 하시는 게 좋아요. 일찍 일어나셔 차 한잔 마시고 독서도 하고 아니면 운동도 하고 산책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렇게 삼성전자 열심히 떠들어대고 하는데 옆에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없으면은 저도 이렇게 하지 못할 거예요. 2년 동안 하루도 안 쉬고 이렇게 빠짐없이 한다는 게 이게 보통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저도 한계를 막 느끼면서 막 하는 거야. 끝까지. 제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한번 끝까지 가보자. 한번 할 때까지 해보자. 그런 마인드야. 예전에 막 몸이 안 좋아가지고 막 비리비리 할 때도 솔직히 막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많았었어요. 이제 조금 목소리가 돌아오는 것 같은데, 여러분도 아실 거 아니야. 꾸준히 들어오신 분은 이제 천회장 목소리가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안 좋았습니까? 안 좋은데도 해야겠다는 생각. 한편에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여러분들한테.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들려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인생길에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생길에 동행하는 사람 여러분 있으니까 힘들 때 서로 기댈 수 있고 아플 때는 곁에 있어줄 수 있는, 그리고 어려울 때는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하여튼 서로 위로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서로 위로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행을 떠나도 홀로면은 고독할 터인데 서로의 눈 맞추면서 웃으면서 이게 동행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참으로 이제 기쁜 일이죠. 이 동행하는 사람, 이 동행할 때 같은 연인이라면 더욱더 즐겁고 행복하겠죠. 하여튼 사람은 그 홀로는 할 수가 없고 맛있는 음식도 홀로는 맛이 없어. 혼밥도 한계가 있는 거야. 멋진 영화도 홀로는 재미가 없어. 같이 봐야 재밌겠지. 아름다운 옷도 보아줄 사람이 없으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아무리 재미있는 이야기도 들어줄 사람이 없으면은 독백이 되는 거야, 독백. 독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길에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더 깊이 사랑을 해야 돼,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 동행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동행하는 천회장을 생각하면 돼. 천회장 같이 동행한다. 그러니까 천회장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 주는 건 딴 거 없어. 열심히 댓글 잘 달아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가끔 뭐 쓴소리도 해주면 좋습니다. 뭐 칭찬도 해주시고 그러면 됩니다. 하여튼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오늘도 내일도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할 수 있어요. 간혹 보니까 뭐 찐팬으로 가입해 주고 있는데 하여튼 찐팬 가입해 주시면 고맙고요. 김미자님이 또 새롭게 뉴페이스로 또 멤버십 가입을 해주셨네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같이 가는 거야, 여러분. 같이. 여러분과 같이 동행하는 아름다운 천혜장이 되고 싶습니다. 비록 생긴 건 못생겼어도 마음만은 따뜻한 천혜장이 되고 싶다는 거죠. 한번 또 떠들어 보겠습니다. 10년 만에 삼성전자 이제 이 반도체가 뭐 CES 뭐 최고 혁신상을 받았대. 최고 혁신상. 제가 전날에 한번 했을 거예요. 46개 정도 받았다고 하는 것 같은데 삼성에 보면 지문인증 IC라는 게 있는가 봐요. 지문인증 IC. 이게 도대체 뭐길래 받았냐.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세계 최대죠. 최대 가전정보기술 전시회, IT 전시회, CES 2023, 이 개최에 앞서가지고 삼성전자 등이 이제 이 프리미엄 생활가전 제품을 해가지고 혁신상을 대거 쓰였다. 혁신상을 대거 휩쓸었다. 싹쓸이했다. 그 대부분 생활가전하고 기술이 수상하는 가운데 이 반도체에서 일부 제품이 혁신상을 수상했대요. 그것도 이제 혁신이 아니라 최고 혁신상을 수상해가지고 이목이 집중되더라는 거야. 그 미국에 보면은 소비자 기술협회가 있어요. 소비자 기술협회, 영어로 뭐 더 컨슈머 테크놀로지 어소시에이션 같은데 뭐 CTA 약자로 CTA라고 하는 것 같아요. 지난 16일에 28개 부분에 걸쳐서
CES 혁신상 수상 제품하고 이렇게 기술을 발표를 했어요. 그 가운데 보니까 삼성전자가 최고 혁신상 3개를 포함해 가지고 총 46개의 CES 혁신상을 수상했다라는 거지. 46개. 이는 지난 그 CES 2020년과 함께 역대 최다야, 최다. 최다. 싹쓸이 했다. 잘한다, 삼성전자. 아주 잘해요. 제가 보니까. 그 업계에서도 뭐냐, 가장 혁신적인 제품이나 기술에 수여하는 그 최고 혁신상. 이 최고 혁신상은 영상 디스플레이에서 2개랍니다. 영상에서 2개, 반도체에서 1개 이렇게 수상을 했대요. 이 반도체 부분에 보니까 업계 최초로 하드웨어 보안 칩이 있어. 하드웨어 보안 칩, 그리고 지문 센서, 뭐 보안 프로세서를 하나의 그 IC 칩에다 통합을 해가지고 원칩으로 만든 생체 인증 카드형 솔루션인 그 지문 인증, 이게 최고 혁신상을 수상했답니다. 지문 인증. 그 업계에 따르니까 그 반도체 부분에서 최고 혁신상을 수상하는 건 10년 만이다. 10년 만이다. 참 좋다. 지문 인증 IC 탑재 카드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놓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보안상이 상당히 좀 뛰어날 것 같고. 앞서서 삼성전자 그 시스템 LSI 사업부에서 지난 1월이죠. 이 지문 인증 IC를 출시를 했는데, 생체 인증 카드는 그 사용자의 지문 정보를 읽어요. 그리고 인증할 수 있는 IC가 내장된 카드야. 내장된 카드다. 그 지문 센서에 손가락을 올린 상태에서 카드를 단말기에 삽입을 해. 그리고 터치하면은 결제가 진행이 됩니다. 보안이 매우 뛰어나서 사용 편의성이 높다는 게 삼성의 그 설명이다. 와, 좋네. 딱 꽂고 지문 터치 딱 하면 되네. 그럼 결국은 도난당해도 못 쓰겠다는 거겠죠. 그 삼성은 그 카드에 탑재돼서 하드웨어 보안 칩, 그리고 지문 센서, 그리고 보안 프로세서를 업계 최초로 하나의 IC 칩에 통합을 해가지고 생체 인증 카드 내부 회로 설계를 이제 간소화시켰어. 그러다 보니까 완전 혁신이네. 완전 혁신. 그 하드웨어 보안 칩은 다양한 해킹 방식으로부터도 정보가 빠져나가지 않게 지문 정보를 암호화해요. 암호화해가지고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어서 보안 수준이 아주 높아요. 아주 높아. 그 또한 보안 프로세서는 그 허가받지 않은 지문을 빠르게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킹 방지 기술도 갖춰가지고 그 위조된 그런 지문을 활용을 해가지고 보안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을 이제 사전에 방지를 하더라. 사전에 방지를 하더라. 그 사용자는 그 해외에서 결제 시에 이제 비밀번호 입력이나 어떤 핀이죠. 이 핀 그 인증 등이 필요하지 않아서 비밀번호 노출에 우려가 없고요. 그런 지문 인증을 통해 가지고 본인만 결제가 가능해서 실물 카드 도난 및 분실에 따른 결제 피해를 이제 줄일 수가 있어. 이는 금융 결제용 카드뿐 아니라 이제 학생증, 뭐 멤버십 카드, 뭐 출입 카드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업계도 그래요. 해당 제품이 최고 혁신상을 받은 만큼 내년 개최하는 그 CES 2023, CES 2023에는 전시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아주 땡큐다. 뭐 그런 봅니다. 24 아주 좋아요. 이렇게 고성능이죠. 고성능 그래픽 게임 등의 그 게이밍에 최적화된 그 고성능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SSD요.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이런 제품 중에서도 그 열 제어 기능을 극대화한 게 있어. 막 990 프로 위드 히트싱크라는 제품이 있고, 뭐 차량용 고용량이죠. 1TB BGA, NVMe, SSD 이런 것도 받은 것 같아요. 하여튼 SSD 제품에도 나름대로 성능이 좋은가 보면 성능보다는 혁신을 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깨 최소인 0.56 마이크로미터의 크기의 픽셀 2억 개를 탑재했어요. 2억 개. 픽셀이 2억 개야. 그 탑재한 이미지 센서 아이소셜 HP3도 혁신상을 받았다. 그 영상 디스플레이에서는 2023년형이죠. TV 신제품인 것 같아요. 12년 연속 최고 혁신상을 받았고, 게이밍 모니터도 지난해 이어서 2년 연속 최고 혁신상을 수상했다. 이렇게 삼성전자가 잘한다는 거야. 삼성전자만큼 잘하는 기업이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렇게 꾸준하게 뭐 개발하고 발전하고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기업에다 여러분들 투자를 해야지 어느 기업에다 투자를 하고 미래를 맡기겠습니까? 그리고 또 삼성전자 이번에 보니까 원 UI예요. 원 UI 5 같습니다. 5 업데이트를 확대한다. 여러분들 스마트폰 보세요. 이제 그 UI도 이제 업데이트 해야 돼요. 이제 5야, 5. 이제 맞춤형 뭐 경험과 보안 기능도 강화시킨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글 안드로이드 13을 적용한 그 갤럭시 소프트웨어죠. 원 UI 5의 업데이트를 실시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번 업데이트 보니까 이용자 개인의 최적화된 경험을 제공할 목적이야. 제공할 목적으로 맞춤 설정 기능을 강화를 하는 거지. 강화를 하고 뭐 사용성, 뭐 개인정보 보호 성능을 높인 것이 특징이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요 기능으로 보면은 통화 중에 음성을 뭔가 문자로 변환을 해요. 변환하거나 또 문자를 음성으로 변환해주는 그런 텍스트로 전화받기 뭐 그런 기능도 있고 그 사용 환경과 활동에 따라서 미리 그 설정한 동작 그런 동작이나 설정을 자동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모드 및 루틴 등이 있답니다. 하여튼 기능 등이 상당히 많네.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때는 헷갈려요. 다 못 쓰기도 하고. 그래서 삼성은 올해 그 8월이죠. 출시된 갤럭시 Z 플립 4랑 폴드 4 여기에 원 UI 5 업데이트를 시작했어요. 이전에 그 출시된 Z 플립 시리즈 2나 3 이런 폴더블 제품들도 모두 연내 업데이트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지고 있는 분들 좀 참고하시고 기다리세요. 갤럭시 S 시리즈 업데이트도 확대 적용을 합니다. 삼성은 지난달 24일 갤럭시 S22 시리즈부터 원 UI 5 정식 배포를 시작했고 지난해 출시한 S21 시리즈도 이달 8일부터 업데이트를 시작을 해요. S21 가지고 있는 분들 참고하세요. 그리고 S20 시리즈, 갤럭시 노트 20 시리즈도 이달 중에 시행된다. S20도 운전한답니다. 가지고 있던 분들 싸그리 한번 업데이트를 하면 될 것 같아. 태블릿 제품 역시 올 초 출시된 갤럭시 탭 S8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그 탭 7 FE나 20년에 출시한 탭 7하고 탭 S6 라이트까지 연내 순차적으로 업데이트를 진행을 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삼성은 그 갤럭시 A 시리즈의 업데이트도 지원을 하는데 올해 출시된 그 갤럭시 A53, A33, 5G를 포함해서 A52s 5G하고 A32도 연말까지 뭐 순차적으로 업데이트를 진행한다고 하네요. 이번 그 업데이트를 보니까 그 이전에 비해서 원 UI 배포부터 적용까지 시간 그 간격을 대폭 줄이고 적용 대상을 넓혔는데 최대한 빨리, 최대한 많은 전 세계 갤럭시 사용자들한테 최신 모바일 경험을 제공한다는 그런 취지를 반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원 UI5는 보니까 지난달 24일이죠. S22 사용자를 대상으로 처음 업데이트 했어요. 저도 지금 쓰고 있는데 뭐 깔끔하더라고요. 이는 구글 안드로이드 13이 공개된 지 약 2달 정도 짧은 기간이더라.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삼성도 그래요. 앞으로도 이제 구글과 협력을 강화하겠죠. 그래서 사용자의 그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청취해가지고 보다 빠르고 완성도 높은 원 UI 업데이트 지속할 것이다. 그럽니다. 하여튼 갤럭시 시리즈 가지고 있는 분들 참고하셔서 이번 기회에 깔끔하게 업데이트 했으면 좋겠고 우리 이재용 그 회장이 또 스페인 총리를 만났어요. 안 만날 줄 알았는데 결국은 만났다. 만나가지고 이제 미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진 속에 보니까. 그래서 이재용 회장이 이제 페드로 산체스죠. 스페인 총리 만나가지고 뭘 논의했을까? 이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논의를 했을 것 같아, 반도체. 스페인이 요즘 반도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산업계에 따르니까 이 회장이 오늘, 그죠? 어제 오후에 서울의 한 호텔에서 이제 산체스 총리를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총리가 자신의 그 SNS에다 이 회장과의 미팅 사진 올립니다. 올렸고, 이 자리에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을 맡고 있는 경계연 그 사장도 같이 참석을 했네요. 보니까 이분은 머리가 휘어가지고 눈에 한눈에 확 튀는 것 같습니다. 염색 좀 하고 다니시지? 안 하고 다니시네. 하여튼 산체스 총리는 그래요. 이 회장한테 스페인 정부의 그 반도체 투자 유치 정책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협조를 요청한 것 같아요. 삼성전자고 제발 좀 와라. 공장 하나 지어줘. 뭐 그런 건가? 스페인 정부는 그 자국 내에 그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 한 120억 유로 정도 그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120억 유로. 대규모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삼성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 현재 러브콜 보내고 있어요. 러브콜. 러브콜 참 좋네요. 러브콜. 응? 하여튼 산체스 총리는 지난 17일에 삼성하고 삼성전자 캠퍼스를 찾아가지고 뭐 경사장, 뭐 최시영 사장, 하여튼 주요 반도체 경영진들을 만나가지고 공장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삼성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됐겠죠. 제대로 좀 알고 이재용 부회장한테 이제 좀 해달라고 좀 떼쓰는 것 같아. 떼써야 하나? 이재용 부회장이 좀 검토하겠죠. 스페인 갈까 말까 고민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듯 삼성이 인기가 좋아요. 그리고 요번에 보니까 또 이병철 삼성 그 창업 회장이죠. 35주기에 벌써 35주기인데 일단 가족과 조용한 뭐 추모식을 가졌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용 그 회장이 18일이죠. 18일 오전 그 용인시에 위치한 그 호암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회장의 그 선영을 찾은 것 같아. 그래서 35주기 추도식을 가졌다. 대단하네요. 35주기. 보통 이런 거 안 하는데 기업 회장이다 보니까 이런 걸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회장이 이 창업 회장의 선영을 찾은 거는 한 2년 만이랍니다. 2년 만에 찾았고 여기에 보니까 뭐 CJ, 뭐 신세계, 한솔 이게 범삼성 계열 주요 인사들도 선영을 찾아가지고 이제 고인을 이제 기렸다 그런 겁니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이제 10시 사이에 이 회장은 그 홍라희 여사, 뭐 이부진, 호텔 신라 대표, 이서연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그리고 김재열 사장 등 일단 가족과 함께 이 창업회장의 선영을 방문을 한 겁니다. 방문을 해가지고 삼성 사장단은 추도식에 참석하지는 않았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창업회장의 기일은 19일인데 19일이지만은 주말인 점을 좀 고려해가지고 하루 당긴 18일에 이제 추도식을 진행을 해요. 이 회장은 승진 후에 처음으로 이 창업회장의 선영을 찾았어요. 이 때문에 이 회장이 이제 별도의 메시지를 내지 않겠냐, 뭐 그런 관측도 이제 제기됐는데, 뭐 이 회장은 뭐 별도 발언 없이 그냥 조용히 추도식을 한 것 같습니다. 조용히 추도식을 치렀어요. 이 회장이 이 창업회장 선영을 방문한 것은 2년 만입니다. 지난해에는 미국 출장 일정이 뭐 겹쳐가지고 추도식에는 불참을 했고요. 아울러서 이날 오전 뭐 9시 반부터 10시 사이에 뭐 이재현 그룹 회장하고 뭐 부인 김희재 여사 뭐 자녀들도 좀 왔네요. 오니까 쭉 와가지고 같이 뭐 선영을 찾은 것 같습니다. CJ 계열도 왔네요. 이재현 회장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이날 추도식과 별도로 19일 이창업 회장의 제사를 지낼 예정이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창업 회장의 외손자 뭐 조동길 한솔그룹 회장 뭐 사장단이 함께 또 선영을 방문했고, 하여튼 뭐 신세계 그룹도 다 왔는가 봅니다. 일단은 보면 이게 1910년이에요. 1910년에 경남 의령에서 태어났죠. 의령에 태어난 이병철 창업회장 한번 가보셨나요? 태어난 곳 저는 가봤는데 터가 좋긴 좋더라고 보니까. 의령 한번 기회 되면 가보세요. 그 이병철 창업회장은 1938년 3월 1일 날 대구에서 그 도소매에 그 사업을 영위하는 삼성상해를 창립을 해요. 그래서 이 창업회장은 사명을 이제 삼성으로 정한 것에 관해서 삼성의 이 삼이 뭐냐? 큰 것, 많은 것, 강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도요. 큰 것, 강한 것, 큰 것, 많은 것, 강한 것. 이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 민족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다. 3. 그리고 성은 뭐야? 성. 이게 별상자인데 밝고 높고 영원히 빛나는 것을 뜻한다. 크고 강하고 영원하다. 그래서 영원하라. 그런 소원을 담았다고. 그래서 삼성을 지은 것 같아. 그 삼성상에는 과일하고 이제 뭐 건어물 등을 이제 중국과 만주에 수출하는 것으로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창업회장은 이제 자본과 기술이 거의 없고 그 전력 공급도 부족했던 한국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일단은 우선 무역업이 시급하다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1948년 삼성물산공사,
삼성물산공사를 설립을 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무역업을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이창업 회장은 우수한 인재 외에는 그 자원이 부족한 한국에서는 원자재를 이제 수입을 해가지고 가공을 해서 그런 수출하는 그 제조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1953년 그 제일제당으로 설립으로 이어졌는데, 이때 제일제당 그 설립 당시만 해도 한국의 설탕 수입 의존도가 100%였습니다. 100%. 56년에는 국내 생산 비중이 93%까지 상승을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창업 회장은 1954년에는 뭐 제일모직, 69년 삼성전자, 74년은 삼성중공업 이렇게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산업 분야에서 이제 사업을 일궈요. 그리고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를 하죠. 그 이창업 회장의 경영 철학은 크게 이제 사업 보국, 인재 제일, 합리 추구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기업 활동으로 국가와 사회, 나아가 인류에 공헌하고 봉사하겠다는 뜻을 품었습니다. 기업의 존립 기반은 국가이기 때문에 기업이 국가 발전에 공헌해야 한다. 그런 신념이 있었고, 또 인재 제일의 경영 이념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서 개인과 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했고요. 그래서 이창업 회장이 또한 기업은 사람이다. 그런 말을 강조했어요. 기업은 사람이다. 뛰어난 경영 이념, 그 철학을 실천하려면은 이를 받쳐주는 사람이 있었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지. 사람. 그리고 이 같은 경영 철학이 합리적인 사고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모든 경영 활동이 이치에 합당해야 한다고 했어요. 하여튼 창업 회장은 한국 경제가 오늘날의 발전에 이르기까지 선도적인 역할을 했고, 뿐만 아니라 문화와 예술, 교육, 언론 등 사회 각 분야의 발전에도 큰 업적과 교훈을 남겼습니다. 아주 뭐 경제 분야 쪽에서는 훌륭한 분이죠. 일단은 삼성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즐겁고 유쾌하고 상쾌한 그런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